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6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형집행법을 공부하는데 형집행법은 토탈 13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제77조 기휴 부분입니다. 기휴는 한마디로 말해서 휴가를 뜻합니다. 휴가. 집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군대 가서도 휴가가 있듯이 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자도 집에 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항상 가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시일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1년에 말이죠. 20일을 못 넘습니다.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 20일 이내라는 그런 한정을 두게 되어 있고 항상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일단 수용 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일단 1단계가 뭐냐면 6개월 이상 수용 생활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안 된 자는 기휴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역한 자로서 말이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형기를 말이죠. 형기가 3분의 1 이상이 흘러가야 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게 기본적 요건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말고 예외적인 게 있어요. 기간이 긴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무기형일 때가 있죠. 무기형은 형기가 어떻습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수로 계산합니다. 즉 21년 이상의 형이라든가 유기징역이겠죠. 또는 무기형일 때, 자 여기 조심해 주세요. 21년이라든가 이상이거나 또는 무기형일 때는 7년이 경과한 자, 7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21년의 3분의 1은 7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무기형이 문제죠. 무기형의 3분의 1은 7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취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건을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을 때 아래와 같은 조문이 충족됐을 때 집에 말이죠. 1년에 20일 정도 이내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위독할 때, 위독 줄구세요. 사망할 때가 아니죠. 위독할 때입니다.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비속이 아니고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존속이 지금 뭡니까? 화급할 때죠. 사망 시기에 지금 다가가가지고 거의 죽어갈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시설에 입원이 필요할 때 이거는 본인이 되겠죠. 아주 크나큰 그 질병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일단 목숨은 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외부 시설에 입원해야겠죠. 그럴 때는 20일 이내에 입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수용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자 줄보세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자 중대한 재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 같은 거는 제외되겠죠. 재산상 손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용자 본인도 포함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조심할 게 뭐냐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랄지 아니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시부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법무부 령 줄구세요. 법무부 령을 정하는 경우일 때는 기휴를 어떻습니까? 허가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임의적 규정이다. 허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게 조문이 잘 안 이어집니다. 그러나 통성으로 아침마다 물 한 잔 먹고 계속 읊어대면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장에 가서 자기가 저절로 말이죠.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휴입니다. 일반적 기휴고 이것 말고 말이죠. 특별 기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기휴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요건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위에 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말이죠. 특별히 뭡니까? 기휴하는 경우가 있는데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 특별 기휴의 기간은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일반적인 기후는 20일 내죠. 상당히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나눠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항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 자, 위독할 때, 화급할 때는 언제입니까? 위독할 때는 일반 기후였지만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죠? 사망.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독할 때죠. 위독할 때였는데 비교가 되겠죠. 사망할 때와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 혼례가 있을 때 직계 비속입니다. 방계 혈족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사촌의 혈족이다 이게 아니라 직계 비속이 혼례가 있을 때입니다. 혼례니까 결혼식이겠죠. 약혼식이 아니라요. 그 밖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유기간은 줄거세요.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유를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허위로 밝혀질 때이죠. 거짓말했을 때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을 달아줬는데 조건을 또 위배했을 때는 안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유 부분은 시험에 무조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표 5개고 이 부분만 잘하시면 한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 계속 맞춰가지고 전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형집행법 133조인데 133조를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법령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은 모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규칙 부분은 빨리 이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또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형집행법의 한 2분의 1 정도의 값어치를 두고서 거기다 가치를 두고서 여러분들 조문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결 수용자의 처우가 나오죠. 자, 여기서 미결 수용자란 형의 어떤 판단을 받지 않은 자, 이걸 미결 수용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수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형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가 있습니다. 자, 미결수기 때문에 79조 중요합니다.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 받는다.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written 말로 in dubio pro reo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P군의 A익으로 이런 어떤 법원이 수용자한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미결수한테도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피고인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이런 이론이 미결수한테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참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결수한테는 참관이 절대 안 됩니다. 참관이 안 된다. 아직까지 무죄 추정 받고 있는 자죠. 아직까지 자연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말이죠. 분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 수용합니다. 분리 수용한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복을 착용합니다. 일단 미결수기 때문에 사복을 착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2조 보시면 미결수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곳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거세요. 다만 말이죠. 소장이 뭡니까? 교도소,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복도 입힐 수가 있다. 이런 예외 문항이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발인데 과거에는 말이죠. 이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깎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짧게 깎겠죠. 그러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결 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입니다. 수염도 이 두발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규정돼 있어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짧게 깎지 못한다. 좀 이 뭐랄까요? 좀 이
자유를 수용자의 어떤 권리를 많이 반영한 그런 조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발과 수염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깎을 수가 없다. 짧게 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에도 패션 바람이 부나 보죠. 자, 그 다음에 변호인과의 접견 수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수수입니다. 이것은 일단 제한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참관도 못하고 녹취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줄거세요. 84조 다만 먼 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죠. 다만 보이는 거리, 좀 거리죠.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보이는 거리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관찰. 같이 참관은 못합니다.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뭐 변호인이 접견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미결수한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미결수와 변호인 간의 접견 시간은 자 시간과 횟수는 제한이 있을까요? 미결수는 말이죠. 아직까지 무죄 추정 받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이 뭡니까? 서신을 검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변호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럴 때는 한번 뜯어봐야겠죠. 검열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도 부과할 수 있어요. 미결수도 말이죠. 이 교도소 또는 수용시설에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분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교화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또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장에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찰관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시설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준용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0장 사형 확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서가 어떻습니까? 수용자 배웠고, 그 다음에 수형자 배웠고,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 배웠고,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 배우겠죠?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는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죠. 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형 확정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형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사형수 중에서 대부분이 사람을 죽인 자인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프랑스에 라카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살인인데 살인을 했을 때는 주로 사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류를 봤을 때는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마다 다르니까요. 자, 사형 확정자는 독고 수용한다 이렇게 89조. 자, 이런 조문이 중요합니다. 독고 수용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다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는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에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살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법무부령입니다. 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혼고 수용할 수 있다. 그죠? 혼고 수용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만 유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만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형사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따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달달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 수용 거실은 참관할 수 없겠죠. 미결 수용자와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용이 사형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참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요 개인 상담 등을 또 해야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사용 확정제에 대한 교육도 해야겠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사용 집행하는데 교육을 왜 합니까 하는데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 집행 좀 서글프지만 교정시설에서 집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장이라고 그러죠. 사용장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날은 사용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1장 안전과 질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수용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 그 다음에 수형자,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금부터는 안전한 어떤 질서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수용시설에 가지고 못 가는 게 있죠. 금지 물품이 있는데 마약 같은 거는 가져갈 수가 없고 총기, 그 다음에 도검, 칼입니다. 칼과 검은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92조.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야 돼요. 신체 검사할 때는 어떤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상응하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66페이지에 93조의 제4항이 중요합니다. 줄 보세요. 여성의 신체 또는 의류 또는 휴대폰에 대한 검사는 오로지 말이죠. 여성 교도관이 해야 됩니다. 여성 교도관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자가 할 수 있다. 다 틀렸죠.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자장비를 이용한 개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보세요. 94조 다만 전자영상 장비로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개요하는 경우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클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상이니까 뭐 비디오라든가 이런 거 되겠죠. 이런 시설 가지고 촬영하는 거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살할 우려가 높다든지 이렇게 위급할 때 이런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때입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장비 종류라든가 설치 장소,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이런 거는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7페이지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실 수용이 있습니다. 보호실 수용. 자, 보호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용자가 말이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수용자를 보호해야겠죠. 보호실에 유치합니다. 교도소가 있으면은 교도소 내에 말이죠 보호실이 있을 겁니다. 보호실이 여기에 유치합니다. 보호시켜 주는 겁니다. 수용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장소, 이걸 보호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5조의 1항에 1, 2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해서 특별히 보호가 있을 때, 갑자기 말이죠, 교도소 생활하는데 정신 착란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여기 교도소에다 이렇게 보호실로 옮긴다는 겁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시설에 있는 그 장소가 되겠죠. 소장이 책임지니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보호실 유치 기간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계적 암기입니다. 자, 며칠까지 이 보호실에다가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은 15일입니다. 15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죠. 15일간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말이죠. 7일 이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그죠? 연장할 수가 있고 7일이나 할 수가 있고 토탈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말이죠. 플러스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3개월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3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월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5, 7, 3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용 보호실입니다. 제가 왜 보호실을 쓰겠습니까? 나중에 보호실 말고 진정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화급한 게 또 있어요. 진정실이 있어요. 진정실 같은 경우는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보호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중대하겠죠. 이런 경우는 진정을 시킨다 해서 진정실입니다. 보호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실에서는 보호실보다는 기간이 짧습니다. 시간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다음과 같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면은 교정시설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막 파괴했을 때 좀 폭력으로 나갔을 때는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교도관의 행위에 대해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온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방해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진정실 수용 기간이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내입니다. 시간이에요. 이때는 24시간 이내고 역시 이 경우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12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개념이죠. 연장할 수 있고 토탈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토탈 해가지고 며칠을 초과할 수 없을까요? 자, 이때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때는 3일입니다.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진정실에서는 이런 세트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 100%입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자,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제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점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했고 그 다음에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정을 한다든지, 출정이라는 것은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도주, 자살 이런 거 할 때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력으로 교도관들을 막 위협하고 그럽니다. 상당한 직무방해를 해요. 이럴 경우도 보호장비 사용합니다. 자, 98조 보겠습니다. 보호장비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수갑을 필요해서 수갑이죠. 수갑 등 8가지고, 그러나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이 4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98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8조 제3항을 보시면 발목 보호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2호부터 4호까지니까 출정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를 보호 장비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호 장비를 남용할 수 없겠죠. 다음으로 보안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서총이라든가 분사기, 최루탄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기 사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 여러분들 6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01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위해를 끼친다든지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폭행 협박, 그 다음에 폭동, 그 다음에 수용자가 교도관 등 가지고 있는 무기를 탈취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 넘기세요. 거기 보시면은 마약류 사범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엄중 관리를 해야겠죠. 법무부령으로 정해가지고 일반 수용자와 달리 분리해서 달리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보세요. 104조 2항 보시면은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